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다시 복귀한 주식시장. 지수는 급등을 해주는데 주가 만족할 만한 상승세가 아니셨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3%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1%대 양봉 마감. 이 정도 회복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있는 그대로 반등이 좋았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예측이 주말 동안 나온 가운데 기술적인 반등 흐름세 유지를 했었고, 현 상황 크게 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종목이 살기 위해선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또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주가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멘탈을 잡고 최소 대선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마음 잡으시고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채널 유안타증권사와 이렇게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주식톡 무료 정보방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다른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모두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첫 번째, 계좌 개설과 두 번째, 담당자 설정을 이렇게 주식톡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유안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무료로 관리가 되는 부분은 유안타로 거래가 되시면 제가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끝까지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유튜브 장기 종목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제 취지였고, 처음이나 앞으로도 쭉 돈 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안타로 거래가 되시는 게 저한테 주시는 후원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방 실시간으로 오늘 두중 정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추가 매수 자리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혼자서 주식창만 보시는 것보다는 멘탈 관리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일 주가 반등의 이유, 두중에 호재 아니면 이슈가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었다. 미국 지수 상승 마감에 대한 안도감,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난주 급락에 따르는 반발 매수 유입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외인들이 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폭에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시장이 반등해 줄 수 있었던 요인, 테이퍼링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주말에 좀 거론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잭슨 홀 미팅 테이퍼링 불확실성 떨쳐낼 발언이 나올까? 우선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연방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연다. 바로 잭슨 홀 미팅이다. 주요 경제학자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은 그동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미팅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언급될지에 대한 여부다. 포인트는 7월 FOMC 이후 미국 경제 상황의 변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테이퍼링 실시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이후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다.
소비 심리가 급락해 경제 지표가 예상 수준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월 당시보다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은 테이퍼링이 연기할 수 있는 호재다. 반면 백신 접종률이 늘고 돌파 감염 비중이 낮다는 점은 또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 있는 이슈다.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테이퍼링에 대한 소식으로 국내 증시의 지난주 또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자리를 잡았었는데 주말 동안에 델타 변이의 엄청난 이런 확장으로 해서 테이퍼링은 연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연말에 테이퍼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 시점 조정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죠. 실제 미국의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15만 명 가까이 증가를 해서 이는 지난 1월 달에 맞먹는 수치라고 또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은 델타 변이가 접종이 완료된 국가에서도 이런 타격을 주게 되면서 연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준 건데요. 첫 번째, 진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또다시 안 좋게 돼서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무너진다 하는 부분.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만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명 경제가 더 무너지면서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 유동성 자금을 계속 찍어내면서 증시 흐름을 또 살리고 유동성 자금을 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두 번째, 델타가 빠르게 잡혀서 경제가 다시 좀 안정화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테이퍼링은 다시 한번 앞당겨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럼 증시에 대한 부분, 또다시 시장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뭐 사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린 거나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린 거나 둘 다 중시로만 보면 안 좋게 보여지지만 당연히 테이퍼링이 필요 없이 경제가 완화되고 또 이런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언급이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델타 바이러스 접종이 완료된 미국에서도 조차 또 변이가 시작이 되었고 당장 잡힐 것 같지 않은 모습인데요. 뭐 아무래도 테이퍼링, 잠정 좀 연기되는 이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퍼링이 시행이 된다라는 사실 악재보다는 뭐 연기된다? 아니다, 연기 안 된다. 원래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자체가 증시에는 훨씬 더 부담이 큰 상황이고 또한 외국인 투자나 또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미팅에서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방향성을 잡고 대책이 좀 나와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현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 오늘 무료 정보방에서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국내에서는 8월 26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에 대한 관련 내용이죠. 또 27일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연설이다. 단순 금리로만 봤을 때 기준금리의 유동성을 좌우하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런 부분.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위험도가 높은 증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현금을 보유를 한다거나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또 좀 쉬었다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우에서도 돈을 빌리는 또 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있죠. 이런 이자가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 비해선 돈을 자유롭게 빌려서 활용할, 또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 이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식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증시와 금리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뭐 두중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이런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겠죠. 부채에 대한 금리가 같이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의 갚아야 되는 이런 부분보다 자금적인 부분에서 더 필요할 경우도 분명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뭐 주저리 뭐 기본적인 내용들, 좀 현재 상황들 이야기 드렸는데, 주가는 이번 주까지 흐름상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한다, 이런 상황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3%까지도 올라갔었고 마이너스 3%까지도 좀 떨어진 상황도 있었는데, 더 큰 상승 부분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 아쉬울 수는 있어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지난 거래일과 오늘까지 이렇게 쌍매수세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 오늘도 개인은 120만 주 가량 또 이탈이 되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다시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인은 100만 주 가량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17만 6천 주, 뭐 금융투자라던가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대부분 2일 연속 또 다양한 이런 기관에서 많이 들어온 모습이죠. 기관 매수세만 보면 나쁜 수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17만 주가량 들어온 부분인데, 이렇게 17만 주가량 들어온 게 쭉 내려가시면 7월 23일에 28만 9천 주 이상 들어왔었죠. 그 이후에는 17만 주 이상 들어온 적이 없었네요. 거의 한 달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연출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두중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고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이 해줘야 한다. 그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우상향시킨다. 그럴 때는 주가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들 같은 경우 주가가 오늘 뭐 저점으로 마이너스 3.5%까지 좀 밀리면서 또 불안감에 더 많이 매도를 또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인이 100만 주가량 받은 모습, 그리고 기관이 17만 주가량 또 받는 모습인데, 외인보다는 기관이 더 많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게 이 주가는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외인이 2일 연속 거의 한 250만 주를 좀 들어왔는데,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또 더 크게 단타로 나갈지 모르는 이런 또 주체겠죠. 그래서 만약 크게 좀 나갈 때 뭐 개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기관도 지금보다는 물량을 더 많이 받으면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엔 이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외인과 기관, 금융투자 등등 해서 단타 성향이 강하게 연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놈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타만 주로 치는 외인들보다도 더 꾸준함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관의 수급과 주가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9,2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그 다음은 18,500원 선, 그 다음은 17,800원에서 900원까지도 또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9,200원 이탈 이후에 다행히 18,500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18,800원에서 이렇게 또 지지가 오르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 주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도 최근 3일 동안 19,500원에서 그래도 2만원 구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다시 한번 요 근방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반부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좀 기다려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유지하거나 횡보하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차트가 올라가야지만 물량을 크게 들어오는 특성을 보통 가지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 고점 이후에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결국 이탈이 나와 버렸고, 심리적인 2만원 선까지도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조금만 이렇게 겁을 주더라도 또 매수로 들어가서 내가 버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정리하는데, 또는 신용을 썼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정리하는 부분에 멘탈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라도 좀 물량을 지켜 나가면서,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버티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버티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주가 흐름이 좀 조용할 때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 무료방에서는 추매 포인트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만약에 내일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문의 주저하지 마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장 흐름 체크해보면서 짧게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의 미국장 흐름 상태가 또 내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무료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1:1 카톡으로 부담없이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